자, 6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고민 사연이고, 이응이님께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이응이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붕어 형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봤기에 압니다. 세금 해봐야 직장 생활에 4대 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소득세 이렇게 떼고 실수령으로 받잖아요. 사업자는 왜 곤보료, 국민연금, 소득세 다 내고도 왜 부가세를 따로 내야 되나요? 세금 부과는 공평했으면 좋겠는데 직장인하고는 다른 세금을 낸다는 게 너무합니다. 사업자 신분이라고 왜 세금을 더 낸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직장인이 내는 국민건강보험 추가로 부가세, 종합소득세 돈 나가는 게 너무 많아요. 왜 세금을 사업자 신분이라고 더 걷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봉도 아니고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월급쟁이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사업자분들 정말 억울하겠구나. 이분들도 정말 우리보다 더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할까? 아니면, 아니, 돈 많이 버니까 돈 많이 버는 건데, 그게 억울하고 하기 싫으면 때려쳐! 월급쟁이 하면 될 거 아니야. 본인들이 월급쟁이 생활 싫어가지고 돈 더 벌고 싶어가지고 사업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세금을 많이 낸다는 거 그만큼 버는 게 많으니까 많이 내는 거 아니야? 우리도 그렇게 많이 벌어봤으면 좋겠네. 이런 말이 나올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한번 생각해봐요. 사업자가 많겠습니까? 월급쟁이가 많을까요? 사업자가 많을까요? 월급쟁이가 많을까요? 월급쟁이가 월등하게 많습니다. 월등하게 많아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봐. 사업자도 적자 많이 나오고 순이익 없는 사람한테는 세금을 그렇게 많이 안 걷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세금을 많이 내고 많이 거둔다는 거는 웬만큼 수익성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걷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응영님한테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본인이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벌이 수준보다 훨씬 더 많이 앞서 있으니까 많이 버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죠. 택배 기사는 웬만한 월급쟁이보다 훨씬 더 많이 번다고. 단지 택배 쪽에서 일하시는 건 자기가 그만큼 많이 버는지를 모른다고. 그 말씀 드리지 않았어요, 제가? 불공평하다고요? 불공평하면 때려치우시면 돼요. 그만두시면 됩니다. 안 하시면 돼요. 근데 불공평해도 할 거 아니에요. 왜냐? 돈 벌리니까. 글쎄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아니 근데 왜 본인만 세금 많이 낸다고 생각하지? 본인만. 본인 이상으로 세금 내는 사람도 분명히 있는데. 자, 이응님. 본인이 세금을 많이 내서 이제 좀 짜증난다. 그런 심정을 이해해요. 하는데, 그게 억울하다, 불공평하다. 모르겠어요. 이응이 보면 좀 답답하게 뭐냐 하면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만 해석을 한다는 거야. 택배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분이 너무 본인이 버는 돈, 본인이 하고 있는 것들 기준으로만 파악을 하고 전체적인 범위에선 파악하지 않습니다. 님 보통 사람하고 다릅니다. 보통 사람이 하는 행동하고 다르고 보통 사람이 경험하고는 달라요. 근데 그걸 보통 사람이 이해해달라. 못합니다.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는 건데 만약에 불공평하다고 사람들한테 할 소리 나면 사람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그렇게 세금 내기 싫으면 때려쳐. 뭐하러 그 힘든 거 하고 있어. 그 내가 할게. 아니 너는 그래도 돈 많이 버니까 세금 많이 내지.
나도 너만큼 좀 돈 좀 벌어봤으면 좋겠다. 야, 세금 낼 거 다 내도 돈 남잖아. 너 그 돈 남은 돈으로 집 사고 하는 거 아니야? 나도 그 정도 돈 벌었으면 내 집 마련했겠지. 난 그게 안 되잖아. 어떻게 너는 세금 본인 입장에서 많이 내는 건 생각하고 그만큼 버는 건 생각 안 하냐? 어떻게 본인이 힘든 거면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힘들 거라는 생각을 안 하냐고. 이런 얘기 안 나올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만약에 한번 생각해봐. 이영희 형님. 만약에 님이 뭐 내가 순이익이 얼마 남지도 않고 정말 남는 게 없는데 세금까지 내면 진짜 억울하겠죠. 그건 정말 억울한 게 맞는데 그만큼 벌잖아. 이영희 형님 아셔야 돼. 님이 버는 돈이 엄청 많은 겁니다. 근데 내가 매달 이 돈을 벌다 보니까 많다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아. 더군다나 이 말 했음에도 직장에서 해봤기에 아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더 이해가 안 돼. 잘 모르고 그냥 내가 남 밑에서 일 안 해보고 월급쟁이들 어떤 급여 수준과 시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몰라가지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해가 되는데 직장생활 해봤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럼 이영희 형님한테 객관적으로 볼게요. 님 그 월급 있잖아요. 님 그 세금 떼고 한 7천 받는다고 해요. 그럼 세금 떼고 7천이면 세후 한 9천만 원 됩니다. 세해 전 9천이야. 님이 7천원 대략적으로 잡았겠지만 그거 다 떼도 순수익으로 가져가는 돈이 한 600은 넘을 거예요. 그러면 거의 세금 월급쟁이를 치면 9천만 원 돈 이상이야. 그렇죠. 억대죠. 월급쟁이는 억대입니다. 근데 과연 여러분들이 억대로 그만큼 돈 받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억대로 돈 받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하나 제가 통계로 하나 말씀드릴까요? 통계로 우리나라에서 1억 원 이상 연봉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억 원 이상 연봉자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입니다. 대략적으로 5,200만, 정확하게 말하면 5,100만, 5,180만이에요. 5,187만인가 그렇습니다.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전국적으로 그 원청지수 기준 1억 원 이상 세금 때 세후가 아니라 세전입니다. 세전 1억 원 이상 이제 찍혀 있는 연봉자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얼마가 되냐면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41만 5,475명이에요. 5,100만 인구 중에 5,200만에 가까운 인구 중에 연봉 1억 원 이상 연봉자가 41만 5천 명이야. 통계에 나온 수치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1%가 안 되는 거죠. 한 0.8 되는 거 0.8.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보다 훨씬 더 적은 거예요. 훨씬 더 많이 적은 겁니다. 만약에 한번 생각해. 이영익님 만약에 님이 그 세금 내는 거 억울해가지고 이거 때려치고 직장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돈도 돈 벌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여기에 반 정도 벌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님이 사업하면 이런 거 다 감안한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세금도 많이 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요소를 다 감안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장사하시는 분들 그냥 돈 많이 버는 그 하나만 바라보고 합니까? 아니죠. 내가 장사를 하는 만큼 사업자이기 때문에 어떤 세금적인 부분, 종합소득세나 뭐 직원들 인건비나 가게세 이런 부분도 다 감안하고 나서 하는 거잖아요. 그거 내도 내한테 남아도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게요. 본인이 세금 내는 게 많아졌다고 해서 월급쟁이들은 세금 내는 게 적어졌을까요? 본인이 세금 내는 게 엄청 많아졌다고 월급쟁이들은 안 내는 게 없을까? 월급쟁이는 더 많이 내요. 월급쟁이들은 그러니까 액수로 따지면 니금 많이 내겠지만 액수로 따지면 님이 많이 내겠지만 월급쟁이 분들은 한 5만원, 6만원 올라도 굉장히 뭔가 많이 오는 것처럼 느껴져. 왜냐하면 버는 돈이 적으니까.
세금 떼고 남는 게 적은데 거기서 6만원 더 떼가면 체감적으로 더 느껴져. 거기다 물가도 올랐잖아요. 안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할까요? 이 형님, 이미 본인 세금 많이 낸다고 했는데, 아까 뭐 세금 떼고 나서 현금을 받는 게 7천만 원 넘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연봉으로 월 600이잖아요, 월 600. 그러면 억대 연봉 받는 사람 비슷하잖아요. 근데, 그럼 억대 연봉자가 세금 얼마나 떼는지는 아십니까? 억대 연봉자가 4대 보험 해가지고 세금 얼마나 나간지는 아세요? 연 단위로 하면 한 2,200, 300만 원 나갑니다. 2,200, 300만 원. 2,300에서 400 사이. 거기다가 공무원이면 한 2,600, 700까지 나가요. 예. 네. 한번 보여드릴게. 예. 네. 요즘 이런 거 다 공개되잖아요. 자. 4대 보험 기준으로, 자, 4대 보험 기준으로 내는 게 한 1,800만 원, 이것보다 더 될 거야. 이게 최소 기준 잡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12 곱하기 하면 2,200 됩니다. 한 2,300 정도 잡으면 돼, 능 잡고. 거기다가 만약에 공무원이 1억 받는다. 공무원이 1억 받으면 소기여금 때문에 더 많이 떼요, 공무원들은. 그리고 보통 1억 정도 돈 받으려면 대기업 다녀야 돼요, 여러분. 일반 사람이 1억에, 월급적 1억 받으려면 대기업 다녀야 됩니다. 중견기업도 1억 받으려면 부장 이상도 가야 되고. 보통 대기업 부장 이상 가야 되죠. 그러면 4대 보험만 떼는 게 아니라 4대 보험만 떼는 게 아니라 뭐 노조 가입비나 뭐 사후에나 이런 거 돈 떼요. 이것저것으로. 그러면 2,300에서 2,500 사이가 나와. 이거 크다 생각 안 하십니까, 이영님님? 이거 크다 생각 안 해요? 월급쟁이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한 연봉 한 5천 넘어가면 이 세금을 내는 폭이 엄청 넓어져요. 5천 밑으로는 그렇게 막 크다 생각 안 드는데 연봉 5천 단위로 넘어서잖아요. 그때부터는 세금 내는 폭이 확 늘어납니다. 연봉 6천 되잖아요. 그러면 연봉 6천만 되더라도 1년 대비 세금 내는 게 1,000만 원 넘어갑니다. 1,000만 원. 연봉 6천만 되더라도 그때부터 1,000만 원 넘어. 그때부터 쭉쭉 올라가요. 근데 한번 생각해봐, 이 형님. 월급쟁이 중에 세전 연봉 6천 넘는 사람도 얼마나 있을까? 님 또래 중에. 이 형님 나이가 많지 않잖아요. 30대 초반이지 않습니까? 그 나이 때 그만한 돈을 버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6천만 원. 대기업 대리 정도 가지 않는 이상 힘들지 않을까? 대기업 대리 갈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돼? 공무원 없죠, 여러분. 공무원은. 공무원은 세전 6천 받으려면 한 20년 해야죠. 저 돈 못 받죠. 20살에 공무원 됐다 하더라도. 물론 님 이제 사업자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이제 돈 빠지고 하는 거 억울할 수 있어요. 억울할 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봐. 남들은 어떨까? 정말 전체 기준에서 내가 정말 남는 것이 없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세금 내도 돈 모으고 여유가 있잖아요. 여유가 있잖아. 물론 한 번에 큰 돈이 나가면 억울하긴 해요. 사업자 입장에서. 한 번에 막 큰 돈을 한 번 내라고 하면 억울하지. 이게 그런 거야. 뭐냐 하면 일반 월급쟁이도 매달 이렇게 돈이 나가다 보니까 그냥 당연히 내는 거라 생각을 하지. 일반 월급쟁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을 매달 안 걷고 한 번에 다 내라고 하면 사람들이 비싸다 생각 안 할까요? 당연히 비싸다 생각하죠. 뭐 소득세 같은 거 매달 얼마씩 걷는 게 아니라 갑자기 1년치를 한 번에 다 내라고 하면 당황할까요? 당황하지 않을까요? 당황합니다, 무조건. 왜냐하면 1년 단위 모으면 돈이 크거든요. 안 그래요? 일반 사람들도 국민연금 1년 단위라고 250만 넘어요. 그거 다 갑자기 내라고 하면 여러분
여기에서 5만원 몰라도, 달에 얼마나씩 몰라도 12개월 60만원이잖아. 60만원 오른 돈 내라고 하면. 와, 나라 도둑놈이네? 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세금 많이 내라고? 대한민국 미친 거 아니야? 이 말 안 나오겠습니까? 나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가뜩이나 만원, 2만원 예민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본인이 사업자라서 이번에 세금 많이 내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부당하다, 이거 좀 잘못된 것 같다 얘기는 할 수 있어. 근데 이걸 뭔가 잘못됐다, 뭔가 불공평하다 얘기하면 님보다 훨씬 더 적은 월급을 받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뭐라고 생각할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응님 보고 님 하는 게 잘못됐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자면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생각하기 이전에 내 나이 때 훨씬 더 힘든 일을 하면서 훨씬 더 낮은 보수를 받는 그런 분들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형님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에서, 훨씬 더 힘든 환경에서 일하면서 낮은 봉급을 받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형님 인천에 살죠? 인천이 급여 수준이 높습니까? 안 높잖아요. 인천에 님 버는 돈보다 반도 못 버는 사람들이 태반에 널려 있어. 널려 있다니까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 돈 받아서 어떻게 생활할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봐, 이형님.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님은 그래도 그 님이 벌어들인 돈으로 집 사가지고 그래도 대출받아 살 수 있잖아. 만약에 님이 한 월급 한 230, 40 받는 사람이면 지금 아파트 갈 수 있을까요? 지금 아파트?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갚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지금 비싼 은행 금리 감당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애시당초 시도도 못했을 겁니다. 할 생각도 안 했습니다. 왜냐? 내 버는 돈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저기 세금 내고 생활비 쓰고 식비 쓰고 차도 있고 돈 다 내버리면 남는 게 없어요. 그 돈 가지고 요즘에 은행 금리 어떻게 감당합니까? 감당 못하죠. 가뜩이나 인천 집값 떨어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영경님, 항상 내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억울해도 상대방은 어떨까? 내랑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은 이 세금에 대해서 얼마나 부담 많이 느끼게, 요걸 한번 생각해봐. 요거를. 확실하게 팩트로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님은 일반 월급쟁이보다 거의 비할 바가 못 될 정도로 많이 버는 사람은 확실한 사람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반박 못 하시겠죠.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만큼 내가 누릴 수 있는 어떤 혜택도 있고, 물론 스트레스 받는 것도 있겠지만 혜택도 있고, 그리고 그 돈 가지고 내가 영위할 수 있는 것도 많다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 번 돈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아파트 장만할 수 있고 그런 거잖아. 지금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아파트 사는 거 다 포기했어요. 아파트가 대수입니까? 빌려 사는 것도 포기했어요. 전세가 모으는 것도 빡셔 죽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반 월급쟁이 분들한테 나 힘들다, 불공평하다 이런 얘기 어디 가서 하지 마세요. 저한테는 하셔도 돼. 남한테는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님보다 훨씬 더 힘들어요. 훨씬 더 많이 힘들어. 님이야 세금 더 많이 내는 거 그거 가지고 힘든 거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세금 내고 남는 돈으로 생활하기 힘들 정도로 힘들다는 사실을 꼭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대한민국의 억대 연봉자 0.8%입니다. 1% 아닙니다. 0.8입니다. 41만 명, 41만 명. 통계청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힐 겁니다. 아무리 1억 원의 가치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막상 1억을 버는 사람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전체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시고 파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영희님 사연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